8월 22일 금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 당대표 발표는 오후 4시 반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투표한 결과 여론조사를 그때 공개를 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면서 더욱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지금 내일 이재명이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어제 바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편도 없어서 경유를 하는 이런 비행기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 사면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에 대해서 공격하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큰 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표 누가 될 것이냐,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랬을 경우에 이번에 이 전당대회의 시대 정신은 탄핵 반대였다. 김문수 장동혁입니다. 김문수 장동혁이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느냐,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투표율은 44%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보다 4%포인트 정도 낮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투표율이 예상보다는 높았다. 그런데 전체 판세를 뒤집을 이런 정도의 투표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크게 낮은 것도 아니고 20%대, 30%대 이런 정도도 아니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다. 투표율 때문에 전체 판세가 뒤집어질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 다음 안철수 조경태의 몰락입니다. 이 소위 탄핵 찬성파가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몰락을 했다. 김문수 장동혁이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느냐.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 찬탄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이냐.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장동혁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 탄핵 반대 시대 정신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장동혁의 돌풍이었습니다. 이 장동혁의 돌풍이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논란이었습니다. 소위 전환길 논란이었고, 이 전당대회 초반에, 후반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이었습니다. 전환길이 주장하는 윤 어게인, 또 계몽령,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열성적인 이 지지를 보내면서 전환길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장동혁,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환길에 대해서 김문수도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후반 들어서 신평 변호사가 이 김건희 여사의 면회를 한 이 내용,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이게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출렁이었습니다. 이 장동혁은 탄핵 반대, 거기에다가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난 대선에 이어서 김문수의 통합 리더십이 통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안철수 조경태 이 지지층이 현재로서는 장동혁보다는 그래도 김문수를 조금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문수의 통합. 장동혁은 조경태와 맞부딪히면서 서로 지금 당을 나가라 라고 서로 맞부딪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엄이 있었고 현직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리고 감옥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이 당원들이, 지지층이 답답한 가슴, 이걸 터뜨려 준 사람이 전환길이었습니다. 꼭 이래야만 되느냐? 탄핵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속 시원하게 이렇게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의 지지가 몰린 거죠.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 당원들의 많은 지지가 전환길로 몰렸고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장동혁, 김문수 지지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있었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장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 리더십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느냐, 국민의힘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뭐 당이 쪼개지고 뭐 굉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감성적인 이 억울함, 또 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게 이 재판이 정당한 것이었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을 꿰뚫는 핵심은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냥 문재인이 죽다시피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박근혜를 극복하고 저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이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이게 핵심 키워드였다라고 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 법적으로 뭐 상당히 그건 뭐 재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 재판도 잘못됐고 탄핵도 잘못된 것인데 정치력의 부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걸 극복했어야 한다. 이젠 좀 극복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성적인 억울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라는 부분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헌법 개정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이 다시 집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은 다시 집권을 하지 않으면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의 수사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소위 탄핵 반대가 이 핵심 주체 세력이 돼서 당 전체를 통합해서 필요하다면 반 이재명 모두 연대를 해서 핵심 주체 세력은 반탄이 돼서 모두를 끌어모아서 저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장을 내야 한다. 그런 리더십이다. 거기에 장동혁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전당대회나 선거가 있을 때 제가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가장 이 후보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장동혁도 2%가 부족하고 김문수도 2%가 부족하고 유리하기는 지금 김문수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2%를 채운 장동혁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그 2%를 장동혁이 채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김문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은 장동혁 지지층이 있습니다. 제 송재TV의 댓글을 통해서 송재TV의 많은 시청자분들도 장동혁을 지지합니다. 제가 장동혁을 비판하면 저를 비판하시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전환길은 전문 정치인이 아닙니다. 전환길이 주장하는 것이 좀 속 시원하면 다 동의할 수는 없어도 김문수, 장동혁 모두 전환길을 비호하지만
전환길 주장을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윤어게인 계몽령으로 이 당원 전체를 묶어낼 수는 없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전환길에 또 장동혁의 지지를 보내는 당원들의 생각은, 지지층의 생각은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 전체는 아니고 일정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장동혁에게 지지를 보낸 것이고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최고위원들 김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도 이야기를 끌어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윤어게인, 계몽령 이 지지율이 있지 않느냐. 뭐 미래를 볼 겨를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에 차이는 뭐냐. 소위 뭐 정치 장사일 수도 있고 유튜브 장사일 수도 있고 정치인들의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또 당원들의 지지가 바뀌면 또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뭐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고 그게 또 이 시류를 잘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당원들은 전환길 말이 속이 시원하네. 윤 대통령 지켜야지. 김건희 여사 뭐 좀 문제가 많긴 한데 그래도 부부를 같이 구속을 시키냐. 저 심평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김건희 여사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이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동혁 지지로 몰립니다. 이 몰리는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감 부분이 있습니다.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있다. 저 한동훈은 배신자다. 배신을 했다. 그래서 한동훈을 도려내겠다. 조경태를 도려내겠다. 장동혁 시원하다라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정치인 장동혁은, 전문 정치인 김문수는 이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지지에 이 눈높이를 맞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책임감입니다. 이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을 내가 비호한다. 하지만 전문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차원 다른 모습을. 이 당원들 지지층이 장동혁, 김문수를 지지할 때도 그런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거칠게 이 뭐 윤어게인 이 지지를 하더라도 저 장동혁, 김문수는 전문 정치인이니까 당대표급이니까 경륜을 가지고 이걸 희석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고 걸러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창출을 해내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마음껏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을 뭐 누구 말처럼 다시 지금 뭐 감옥에 나오도록 해서 다시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시키고 다시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책임감이죠. 전문 정치인의 책임감입니다. 유튜브나 정치 전문가들 들어 또 현역 국회의원들 당원 지지층은 이런 것까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김건희 여사가 오죽하면 내가 뭐 죽어야 뭐 윤 대통령이 살겠나 이런 소리를 하겠느냐 라는 걸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지지를 받아서 장동혁과 김문수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하느냐. 이건 이제 전문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의 통합, 이재명 정권의 끝장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장동혁, 김문수가 좀 흡족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전문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걸 제가 표현을 이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 지지했지만 장동혁, 김문수는 저렇게 바꾸는구나. 이제 이렇게 정치가 흘러가야 되고 이게 책임 있는 정치죠.
정치평론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 유튜브 모두 다 자기 계산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당대표가. 조경태, 한동훈, 뭐 안철수 모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행위를 한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모두 뭉쳐야 합니다. 핵심은 되지 못하겠지만, 핵심은 반탄이 핵심이겠지만, 뭐 핵심이 아닌 것으로 모두 도와야 합니다. 소위 반 이재명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뭉쳐야 합니다. 지금 분열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민주당이고 이재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분열되고 당이 만약 쪼개지면 이재명 장기 집권입니다. 당원들은 조경태, 한동훈 잘라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를 받는 장동혁, 김문수는 그래 잘라낼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그 지지층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장동혁이 뭐가 바뀌어야 하고 장동혁 돌풍이 끝까지 가려면 김문수는 왜 농성하면서 바뀌지 않고 통합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장동혁이 이 부분을 바꿔낼 수 있다면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최대 변수는 장동혁입니다. 아니면 김문수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오늘 이제 결선 투표로 간다면 현재로서는 김문수가 유리하다. 장동혁이 이 판을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야 한다. 변화의 조짐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는데 김문수는 뭐 부부를 이렇게 구속시키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장동혁 후보는 침묵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걸 장동혁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 있는 메시지로 선거에서는 이겨야 지지를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당원들이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런 정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지버리는 것, 이것만한 배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배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은 뭐 가볍게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동훈을 공천할 것이냐, 전환기를 공천할 것이냐, 밸런스 게임에서. 어제 김문수도 답을 했고, 그 뒤에 이제 TV 토론에서는 이 장동혁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이기는 정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현이 이 미국으로 급거 이렇게 간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의 핵심은 이 이재명 정권의 반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미국의 소위 보수 인사들의 주장을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보, 허위, 거짓말도 있고 가짜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분명히 반미다, 친중이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 정청래는 미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2013년이었습니까? 정청래 미국 입국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 김민석과 김민석 형은 지금도 반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저 이재명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재명 몸이 더 닳을 것이다. 이재명이 더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행정부는 뭐 답답하고 급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은 이런 반미에다가 외교적인 어떤 경험도 없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부분, 이재명의 반미 친중 부분,
이재명이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제기할수록 이재명, 답답해지는 것은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달려간다라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 이재명은 무슨 말을, 저 가벼운 언행입니다. 무슨 말을 떠들어서 어떤 또 외교적인 참사가 일어날지 불안불안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강특구입니다. 어제 자신이 가장 먼저 조국의 이 사면을 요구를 했는데 어제 조국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조국이 석방되고 난 뒤에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부분, 조국이 정말 뭐 죗값을 톡톡하게 치렀지만 가족이 저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저게 국민 정세에 맞느냐. 좀 겸허하게 칩거하면서 자숙하면서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조국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지금 정청래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저 정청래는 당대표급이 아닌데 저 정청래가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 정청래와 이재명은 전쟁입니다. 저 정청래 대신해서 견제할 용으로 조국을 풀어놓은 것인데 조국이 석방되자마자 지금 국민들의 정세에 정반대되는 된장찌개 소동을 일으키고 내가 뭐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내 책임은 n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국민들이 뭐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이 사과하기는커녕 이재명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정청래 민주당은 이제 조국과의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이 민주당은 조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 조국 때문에 더 침몰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걱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출발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하고 이재명 정권이 끝나는 그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 부분, 내치 부분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집권을 해서는 안 되는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민주당 이재명의 한계입니다. 이건 계속 앞으로 동태가 날 수밖에 없고 지지율은 드러쇼로 인해서 반등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은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이 그 관동권으로 옷을 사고 타지마할 관광을 한 부분이 왜 무죄가 되어야 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들 어제 검찰 인사에서 모두 쫓겨나가는 것 이게 정상적이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저렇게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이 부분 앞에서 검찰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하면서 저 이재명 정권은 계속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오전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